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완성반 파트 1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음교론 시간이고요. 파트 1은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키워드 특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키워드를 압축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는 파트 1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교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 없이 개론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개론서는 음악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책인데 기초가 지금 5판까지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판이라고 하는 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판을 보시면 지금 제가 두 권 들고 있는 책이 둘 다 5판이에요. 둘 다 5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5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까맣게 되어 있는 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그냥 하얗게 되어 있는 책이 똑같은 5판이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들어있습니다. 난 어떡하지? 그 책이 아닌데? 괜찮아요. 5판이면 되고요. 5판이면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강의 듣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교육과정 원문은 좀 다운받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워드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원문은 국가교육과정을 다루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해 놓은 마지막 본을 꼭 다운받으셔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국가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달라졌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싹 다 국가유산으로 바꾼 거 이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5판으로 교재를 시작할 거라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챕터 4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4를 보면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그 다음에 크게 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음악교육과정 개발과 그다음에 변천에 대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5판의 특성상 준비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자세히 다루는 부분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음악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죠.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자칠판에 교재를 왜 안 띄워주세요? 이러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전자칠판에는 띄워드릴 수 없고요. 네,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목차를 정리하거나 키워드를 판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정의서부터 써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관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학교 급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중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중등교육과정 안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고등교육과정에는 무슨 학교급이 들어있을까요? 대학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고 싶은 교사를 중등학교 음악교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중등교육과정,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 안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있고 고등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관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써 있으니까 음악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교육과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음악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 경주로 혹은 경주 그 자체를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쿠레레라고 부르는 부분이 경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경주한다. 주로 누가 경주하나요? 말이 경주를 하든가 자동차가 경주를 하든가 그러죠. 우리는 이어달리기, 개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틀은 보통 무슨 모양으로 생겼나요? 원형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원형에 맞게 교육과정이 굴러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과정의 중요한 4가지 지표를 원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목표 설정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표서부터 시작해서 원형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목표 다음에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용이 만들어지고 나면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대한 얘기죠. 네, 방법에서 다시 일로 넘어갈 때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게 되고 평가에서 다시 목표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걸 원형으로 쓰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 지금 얘를 원형으로 돌려놓은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교육과정의 어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거는 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쿠레레라고 하는 말, 경주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을 때는 이 4가지 스텝이라고 하는 애들을 원형으로 돌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에서 이 4가지의 틀이 있지만 다 하나로 향하고 있는 지점이 이 4개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목표예요. 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내용도 갈 수 있고 방법도 가고 평가도 가게 되면서 이 목표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저런 애들이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고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2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내용을 선정하는 거. 네, 하나는 내용을 뭐 하는 거? 조직하는 거.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2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죠? 먼저 뭘 해야? 선정을 해야. 교육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중에 학교급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뭐 해야? 골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고른 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쌓아서 만들어 놓는 조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내용 안에는 선정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뭘 먼저 해야 한다? 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용 안에는 선정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저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겠죠. 그죠? 경주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4명이면 이 4명의 순서를 어떻게 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방법과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방법,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들 향해서 가는 다양한 루트, 다양한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육이라고 하는 다양한 과정은 크게 이 2가지 주체가 필요하죠.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는 교수.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는 학습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교육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교수, 학습,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말이 붙어야지. 교수, 학습, 과정. 교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말과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같다. 이걸 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의 두 가지 주체, 교수와 학습이라고 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저렇게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방법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써 있는 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는 걸까요?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의 확인은 목표를 하는 거니까 평가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다시 어디로? 목표를 다시 잡거나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하는 대로 다시 가거나 방법이나 교수학습 과정을 바꾸거나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 다시 뭘 확인하는 과정. 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 평가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교육과정을 크게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해라. 4가지 단어로 설명해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목표 설정부터 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용을 뭐하고? 선정하고. 이 선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제 내용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 3가지 단어로 조합하면 된다. 교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평가. 교육과정의 마지막의 과정을 뭐라고 하는데?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목표의 달성 여부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되지 않았으면 다시 같은 과정을 뭐 해야 되는? 쿠레레 해야 되는. 경주해야 되는, 다시 반복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교육과정이 뭐냐? 그럼 외워야 되는 거. 이런 말 대신에 교육과정이 뭐냐? 그럼 골치 아픈 거. 이런 말 대신에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돼 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교육과정의 정의에 해당되는 말, 쿠레레 경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말로 연결된다라고 해놨고요. 교재에 써 있는 말로 하자면 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과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를 봤더니 교육과정의 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달성되어야 할 교육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 그리고 운영을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은 성경 같다. 바이블이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교육의 바이블이다 라는 말을 쓸 때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의 지침 이런 것들을 쭉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모습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교육의 설계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묻든 교육과정을 정의해라, 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뭐냐, 교육과정을 왜 설계도라고 하냐, 뭐라고 묻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 4가지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의 정답은, 교육과정에 대한 정답은 저 4가지로 점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교육과정을 교육의 설계도라고 하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 과정을 거쳐서 평가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설계도라고 한다. 뭐라고 해도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뭐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선정 조직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달성됐는지, 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육의 방법을 4가지로 써야 되기 때문이다. 막 똑같은 거야. 어떻게 물어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해야 되는 거는 저 4가지 키워드만 들어있으면 맞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교육과정이 왜 계획이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교육과정은 뭘로 구성되냐, 뭐라고 묻든 다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는 그럼 누가 하게 되냐? 오늘 선생님이 할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만 할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습관 됐잖아, 그지?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목표. 맞아.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목표의 설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 목표를 뭐 한다? 설정한다 이러지. 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 내용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뭐 하는 게 먼저야? 선정하는 게 먼저지, 그치? 내용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 네,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용을 선정했으니까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 자, 요거 아까 우리가 배운 거 그냥 한 가지 단어로 만들 수 있잖아. 뭐라고? 내용. 근데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걸 2개로 나눠놨을 뿐인 거지, 그지? 그래서 개론서의 목차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 저건 2번이고 저건 3번이에요. 이러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봤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개론서를 보든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목차는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5가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하고 뭐가 나눠졌다는 얘기냐면 얘네 2개가 분리됐다 이런 얘기니까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한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써있는 말이 뭐냐면 내용까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 필요해? 방법인데 방법이라는 말을 3가지 단어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교수, 학습, 과정. 그랬잖아. 이래 되는 거야.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어렵게 썼지만 사실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어떻게 갈 건지 방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다고. 자, 이제 뭐 남았나요? 평가. 맞아요. 그래서 5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육과정 평가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평가라고 쓰면 틀리고 교육과정 평가라고 쓰면 맞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항상 뭐다? 평가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뭐가 중요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교육과정은 몇 개다. 4가지 단계밖에 없다.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나눠봤자 그게 그거다 정도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보죠. 교육 목표의 설정은 교육과정 계획의 첫 단계로서 이 말은 나도 쓰겠네 싶지 그치? 왜? 배웠잖아.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첫 단계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육 내용, 지도 방법, 평가의 준거가 결정된다. 이 말 나도 쓰겠지. 왜? 목표 다음에 따라가는 말이 뭐니까? 내용, 방법, 평가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목표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인 거야. 다 같은 거야. 자, 교육에서 만일 목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나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목표가 애매하거나 목표의식이 모호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왜? 목표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 뒤에 따라가는 뭐가 흔들리는 거니까. 내용, 방법, 평가가 흔들리는 거니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뭐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목표는 어때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모호하면 안 된다.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까지 써 있는 말들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불분명해지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에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일관된 목적의식이 필요한데, 음악과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교과 목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하위 목표 간의 일관성, 그다음에 학교 급별 간의 일관성과 계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관성, 초등학교의 음악이나 중학교의 음악이나 고등학교의 음악이나 다 음악의 본질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음악에 맞는 수업이 필요한 거죠. 이거 보고 일관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뭔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 보고 계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이라는 과목에 충실하게 가르친다라는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열성이라고 하는 말은 학교 급별 간의 내용에 약간 수준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리듬, 그다음에 음정,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했다. 이런 기능이 중요했어. 그럼 중학교로 가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자기 나름의 표현을 붙이는 게 중요해.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나의 표현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소통하는 것들이 더 필요해. 이런 얘기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공통된 일관성 안에서 뭘 지킨 거냐면 계열성을 지킨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관성과 계열성을 고려해서 음악과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 쉽게 가볼게. 초등학교의 목표가 있고 중학교의 목표가 있고 고등학교의 목표가 있으면 어느 목표가 제일 쉬워야 되니? 맞아. 그럼 교육과정의 내용도 그렇게 조직돼 있나? 맞아.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음의 높고 낮음이나 음의 길고 짧음만 알면 돼.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넘어가면 장음계와 단음계, 율명,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중학교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리듬골이나 박자에 따른 거, 장단의 세, 이런 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된단 말이야. 이거 보고 계열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음악과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이미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 전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회의 눈으로 쳐다볼 때 음악 전공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죠. 그럼 학교 음악 교육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공자의 수준일까요? 일반인의 수준일까요? 일반인의 수준이어야 해요. 근데 이 일반인의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전공자의 눈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래식한 음악이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에 대해서 섭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차이콥스키의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조예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 근데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전공자의 시선을 더하지 않으면 그냥 코인 노래방 가면 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라고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샘여림, 빠르기, 음색, 이런 애들을 가급적이면 잘 표현하는 게 좋겠지. 이게 누구의 눈을 더한 거야? 전공자의 눈을 더하게 되는 거야. 전공자의 눈을 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악을 배우는 수준이 일반인의 수준보다는 약간 올라가게 되는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맨날 트리를 가르치고 맨날 텅잉을 가르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일반인의 수준이 돼 약간 전공자의 시선을 가미해서 약간 수준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학교의 음악 교육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바이올린 전공했는데 너희들 30명을 모두 바이올린 전공으로 만들겠어. 이런 목표는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음악 교육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음악을 즐겨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삶의 가치를 좀 높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니까 전공자의 시선을 더해서 일반인들이 음악을 즐기는 수준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싶은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진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면 노래방만 틀어주거나 사이키만 돌려주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해 주면서 조금 더 음악에 대한 시선을 높일 수 있게, 수준을 높일 수 있게 가르쳐 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목표 설정에 써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그죠? 목표 설정에서 한 얘기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목표는 뒤에 따라오는 애들의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내용, 방법, 평가가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였죠.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일관성과 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얘기였고요. 일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을 지켜주는 거고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에 맞는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선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의 선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육과정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우리 1단계가 뭐였으니까 목표 설정이었으니까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될 교육 내용과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첫 번째 교육 내용의 타당성과 유의미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암만 노래 부르는 걸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노래 부르는 게 의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첫 음악 시간에는 그 학교에 뭘 가르칩니까? 교가. 유의미하죠. 그죠? 3년 동안 단일 학교의 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는 과정. 그다음에 모든 의식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애국가. 그러니까 애국가를 멋있게 부를 수 있게 좀 잘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선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휘도형에 맞춰서 뭔가 음악적 표현을 좀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학기 초, 그다음에 계절, 그다음에 우리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들을 선정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걸 아주 유창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육 내용의 타당성과 유의미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가 아니라 유의미한 음악을 가르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 내용의 유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유의미하니까 있잖아. 당연히 유용한 거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의미라고 하는 말과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거야. 너한테 얼만큼 쓸모가 있었니? 하는 얘기는 너한테 그만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유의미, 유용성 이런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에 보니까 그 학습자의 삶에 어떤 사회적 의미성을 주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의미라는 말과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셋째로 갔더니 교육과정 내용에 학습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성. 아까 제가 한 말이죠. 너희들 30명을 모두 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들겠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모두 다 학교의 교가를 부를 수 있게 만들겠어. 애국가를 조금 더 멋있게 부를 수 있게 만들겠어.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애국가 가르칠 때 동해물과 해물과로 가지 않게 가르치는 거. 동해물과 이렇게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물과가 좀 약해서 앞에 있는 동해가 돋보이게 가야지 해물은 무슨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학습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저는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야 되는. 교사가 주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학교에 가면 가르칠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 음악 교과서에 있는 노래 몇 개. 뭐 감상곡도 들어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몇 개 없다. 그러니까 근현대 음악, 새로운 음악, 컨템포러리 뮤직 막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학교에 가야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고려해라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유의미, 유용성,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넷째로 가봤더니 교육과정 내용의 내적, 외적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다. 지식과의 관련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요새 뭐랑 연결되냐면 통합수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음악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내용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예를 들면 인상주의 음악에 대해서 배웠으면 인상주의 그림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뭔가 연결되는 지식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 음악적 지식 속에서 지니는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음악 교과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만 한나절 걸리겠네. 이게 유의미한지, 애들이 배울 수 있는지, 이게 다른 교과랑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될 테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네.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봤더니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의 목적은 인간 행동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발달을 촉진한다라는 말이 결국 앞에 있는 말을 다 떠받들고 있어요. 유의미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관련돼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한 방에 퉁치는 말은 음악교과의 내용이 인간이 변화해가는 과정, 인간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결국 학교 교육에서 음악한테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괜찮은 인간을 만드는데 일조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격들은 교육과정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골랐어. 다 골랐어. 유용한 거 고르고 관계 있는 거 고르고 애들한테 유의미한 거 고르고 다 골랐어. 이제 그 다음에 조직을 해야 되는데 조직하는 말에서 중요한 거는 딱 3가지예요. 하나는 계열성. 이거 들은 것 같은데, 그지? 계열성.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차이가 나는 것들을 계열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성. 교육이 어느 순간 안에 딱 끊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계열성이라는 말 안에 이미 계속성이 들어있는 거야. 교육을 거기서 딱 중단해버리면 어떡해? 제일 황당한 경우가 고등학교죠.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1, 3학년까지 음악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뭐 하라 그래? 선택하래네. 아니 거기도 필수해야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왜 교육과정 그렇게 만들어놨니? 음악은 이래도 돼? 단절돼도 돼? 화가 막 나는 거지, 그지? 다른 교과가 중요한 게 많아서 뭐? 이러는 거지. 음악만큼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게 어디 있다고 이제 우리한테 화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런 얘기인데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계열성과 계속성이 필요한데 계열은 단계야. 계열이 있지 이런 얘기고 계속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계속 인간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열성과 계속성이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음악 교육은 뭐 돼야 돼? 계속돼야 돼. 계속되는데 그냥 같은 선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되니까 뭘 반영할 수밖에 없어. 계열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통합성이에요. 이것도 아까 한 얘기잖아. 교육과정은 약간 말잔치 이런 느낌이야.
계속 같은 말을 뭐 하고 있는 느낌이냐면 돌려막는 느낌이야. 이렇게 해도 그 말이고 저렇게 해도 그 말이고. 이건 선생님이 저기 목표 설정이나 내용 선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응.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교과랑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했잖아. 그럼 그게 또 목표일 수 있겠지. 음악과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만드는 데 일조해라. 근데 여기서 내용 선정할 때는 다른 교과랑 연결되는 애들을 좀 갖다 써라. 이런 얘기니까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내용의 조직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아무렇게나 늘어놓지 말아라. 걔네들을 계속 늘어놓는데 일정한 수준으로 늘어놓지 말고 수준 차이를 좀 두는 방법으로 해라. 근데 이런 애들은 다 뭐 해야 한다.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냥 이 세 가지는 어디다 연결시켜 놓냐면 내용의 조직 쪽에 연결시켜 놓는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여기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런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어디다. 뭐 할 때. 조직할 때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학교에 가면 교무부장이 다 해줘. 그러니까 연구부에서 다 알아서 해.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선생이 되기 전에는 이게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내가 조직한다고 치면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얘네들만 써놨잖아. 그 얘기는 다 관계가 있지만 이 얘기한다. 그럼 뭐다? 조직이다. 이런 얘기로 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정하고 실제로 지도하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을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수준 높은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교수와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 교수하면 학습하지. 학습하면 다시 내가 다른 걸 교수하지. 교수학습, 교수학습, 교수학습 이렇게 하는 뭐가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면 교수학습 과정을 하려면 내용을 조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을 가지고 내용을 조직해야 교수학습 과정이 뭐 할 수 있다? 순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해보면 딱 알게 되지. 뭐가 달성됐는지. 목표가 달성됐는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뭐 해봐야 되겠지. 평가해봐야 되겠지. 평가에서 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면 다시 움직여야 되는 과정이 뭐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얘네들이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라 사실 교육과정의 정의나 개발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다 똑같아. 여러분 머릿속에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얘네들이 돌아다니면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부분은 언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하겠다. 다음 주에 2022를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원문을 좀 다운받아 주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걸로 국가유산으로 돼 있는 걸로 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208페이지 정도 가면 세 번째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이라고 하는 얘기 찾았나요? 네. 교육과정은요, 그냥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 빨리 붙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니까 계속 더해지다 보면 교육과정이 하나가 더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다음 교육과정을 열심히 만드는 중이고 특히 어디가 뜨겁냐면 1, 2학년에 배정되어 있는 통합 과정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서 체육이 독립했어요. 건강한 생활로 독립했어요. 그래서 바른 생활,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중에 건강한 생활이 또 생긴 거야. 안전한 생활 이런 게 생겼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건강한 생활 되게 좋지. 건강한 생활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나는 체육교과의 독립을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 니네가 건강한 생활로 갔으면 우리는 즐거운 생활 말고 다른 말이고 싶은 거야.
무슨 생활이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음악하고 미술이 들어있거든요. 음악하고 미술이 있으면 즐거운 생활, 뭐 딱인 제목이긴 한데 약간의 욕심을 부리고 싶은 거지. 그냥 즐겁기만 하면 되니? 음악 들으면 그냥 즐거워. 그러면 노래방 가면 되지. 즐거운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림 그리면 즐거워. 그럼 되지. 근데 전문가의 입장을 살짝 더한다면 즐거운 생활보다 내 생각엔 아름다운 생활은 어떨까라는 욕심이 좀 드는 거야. 그냥 즐겁기보다 아름다운 생활 이러면 약간 미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체육교과가 건강한 생활로 독립한 것들은 정말 부러운 얘기고 우리가 즐거운 생활 안에서 음악교과의 자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살짝 부담스러워해요. 음악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만 범국 교과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이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영어 과목 공부해서 가르치고 사회 과목 공부해서 가르치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음악까지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냐? 이런 부분에 약간 퀘스천이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전공자들의 입장에서는 음악은 또 음악다운 생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은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교육과정이 왜 바뀌었냐?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 그러니까 애들의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완전 부각돼가지고 건강한 생활은 즐거운 생활과 다르다라는 게 힘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럼 왜 애들이 건강해지지 못했지? 팬데믹이 있었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원격 수업하고 앉아가지고 다 거북목이 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밖에 이제 돌려보면 애들이 딱 수치가 나오는 거야. 100m 몇 초 안에 못 뛴다. 팔굽혀펴기 뭐 안 된다. 윗몸 일으키기 몇 개가 안 돼. 그럼 이 카운트를 맞춰지는 것들이 결국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음악이 아쉬운 거는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노래방 점수 몇 점인지 가지고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건강한 생활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이지만 저 사람이 음악적으로 뛰어난지 안 뛰어났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교육과정은 그대로 있지 않아. 어떻게 된다? 변해. 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뭐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뭐 한다? 변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즘같이 세월이 빨리 변할 때가 없잖아요. 막 2달만 있어도 이미 두쫑크 열풍이 이제 벌써 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가 돼? 봄동 비빔밥이라며? 옛날엔 먹지도 않던 거였어. 엄마가 봄동 무쳐주면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이 요새 다 비벼 먹고 난리인 거라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교육과정은 뭐 하는 거다? 변한다. 뭐에 따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마무시한 말이 써 있습니다. 모두 11번의 개정이 있었다. 12번째 채우기 전에 빨리 붙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11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차 교육과정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차수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파트처럼 쓰는 거예요. 현대 3차 이런 말들. 뭐 삼성 2차 막 이런 말들. 그래서 교육과정 4차 이러면 교육과정이 무슨 아파트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육과정을 쓸 때는 항상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런 뜻이니까 제 몇 차? 1차 교육과정 이라고 예쁘게 써. 1차 이러고 치우지 말고 1차가 뭔데? 뭐 회식이야? 그래서 안 돼. 교육과정 쓸 때는 아예 버릇을 들여. 제 몇 차 교육과정. 저거 몇 글자 더 쓴다고 팔 아파. 근데 저 몇 글자 더 쓰는 게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자, 제 1차 교육과정, 제 2차 교육과정. 지금 백지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계속 써보세요. 그럼 별로 안 귀찮아요. 근데 눈으로만 계속 따라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계속 써보는 거야. 제 2차니까 그 다음 뭐니? 제 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계속 쓰다 보면 안 귀찮다고. 안 쓰고 눈으로 쳐다보면 귀찮다니까. 계속 써보는 거야.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아무 종이나 아무 빈대나 펼쳐서 막 써보는 거야. 제7차 교육과정. 그만. 차수는 어디까지? 7차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1차서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끔찍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채우다 보면 별일 아니거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계속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거 귀찮으면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계속 쓰는 연습을 드리는 거야. 선생님이 영산해상 구상곡 쓸 때도 상중세가 염타 막 이거 너무 싫어하잖아. 장영산, 중영산, 세령산 다 쓰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쓴 다음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쓰라고. 7차에서 끝나잖아. 외우기도 좋아.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것 같은 느낌? 7차에서 끝나서 7차 다음의 교육과정을 8차라고 부르지 않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미쳤지? 왜 미쳤니? 몇 년 만이야? 2년 만이야. 교육과정 한번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2년이 말이 돼? 초등학교 1, 2학년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면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잖아. 4년, 5년이 걸려야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지금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쉽잖아. 그지?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2007 다음에 나온 졸속 교육과정 같은 거라서 미친 교육과정이야. 저게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줄여, 축소. 바꿔 살짝만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루트를 찾아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갑니다. 한 3년 전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근데 요즘 여러분은 한복판에 와 있어요. 무슨 교육과정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 1호에서 2를 보면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한 거야? 7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교육과정 개발한 다음에 교과서를 갈아치우고 검정하고 심사하고 이러는데 1년씩 계속 걸리고 얘를 검정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이런 연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과정이 돌아가는 이 연도들을 보면 7년 정도 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1차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교육과정이 흘러왔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흘러왔어요. 얼마나 역사가 깊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 근데 그거 다 했다가는 우리는 임고 보는데 한 10년 걸릴 거야. 그럼 또 교육과정이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저 교육과정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교육과정의 어떤 카테고리나 목차나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그 교육과정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약간 자동화된 개념이 지금은 교육과정 변천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 먼저 해둔 다음에 이 책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한 거는 1954년부터예요. 1954년서부터 교육과정이 6년이나 7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처음에 교육과정이 실시가 될 때는 우리나라가 54년도니까 어떤 상황이야? 전쟁이 이제 막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걸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때였잖아. 그래서 저 시기를 교수 요목 시기 또는 미군정 시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 시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어느 나라의 교육과정밖에 없었을 거야. 미국의 교육과정일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저 당시에 교육과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국에서 진보라고 불렀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한 발 나가는 상태. 그래서 뭘 바꾸고 싶어 했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한 발만 나가니까 뭐 거창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만 바꾼다? 생활만 바꾼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1차 교육과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진보 또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 너무 많이 바꿀 수가 없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생활이라고 하는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생활이 2차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하기 없기야. 지금은 딱 뭔가 키워드가 딱 박히는 얘기만 크게 하고 갈 거야. 자, 2차 교육 과정은 진보했고 내 생활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뭐가 바뀌냐면 경험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2차 교육 과정에서 잘 쓰는 말은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야. 2차 경험 이렇게. 경험이 1차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하기 없기라고 했잖아. 그치? 경험이 나오면 뭘 찾아? 생활을 찾아. 그래서 생활이 있으면 뭐야? 1차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작업들이 조금 교육과정은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경험을 해봤잖아. 경험을 해봤더니 뭐가 중요한 걸 알게 되냐면 그래도 교육이니까 학문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론이 필요하다. 교육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은 학문이야.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어때? 말랑말랑해, 딱딱해. 딱딱해. 교육을 굉장히 지적인 부분으로 보고 교육에 대해서 학문을 강조하는 시기가 3차였어. 그렇게 해봤는데 좋았어, 안 좋았어? 뭘 안 좋아? 좋았지. 그래. 그러니까 항상 교육과정은 어떤 식이냐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메꾸는 방식으로 또 약간 바꿔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 한번 진보해봤어. 그래 생활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쌓여서 생활이 나한테 뭐가 되더라? 경험이 되더라. 이런 거니까 경험으로 오는 순간 나한테 유용한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겠지. 그지? 자, 그러다가 유용한 것만 따지면 학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이게 교육인데 라는 말 때문에 3차 학문을 강조해. 너무 딱딱해졌지. 이제 누굴 안 돌아보는 중이야. 인간 따위는 관심 없는 중인 거야. 그래서 4차 교육과정은 인간이라고 해. 인간.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아무리 지식을 줘봤자 인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교육과정이 4차 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야? 단순해? 엄청 복잡하지?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고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죽을 것 같잖아. 그치? 나 혼자 살으라면 좋겠는데 옆에 누구 하나 있는 순간 불편해지는.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에 뭐가 하나 붙어 있냐면 포괄적 음악성이 붙어 있어.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이 등장하고 포괄적 음악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 정말 효율적이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5차, 6차 별일 없어. 별일 없어. 5차, 6차 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럴까? 얘들아, 이 5차, 6차가 몇 년도쯤일 것 같아? 80년도 후반에서 90년대 초쯤 가는데 이쯤 가면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냐면 사회가 좀 힘들어지지, 그지? 80년대 광주 사태, 뭐 이런 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억압돼 있는 사회라 사실 5차, 6차 교육과정에서 할 얘기는 없음. 이 정도가 돼. 별로 없다. 근데 6차쯤 가면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 교육과정이. 7차쯤 가면 이제 완전 완성되는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에서는 5가지가 생겨. 5가지. 교육과정에 5가지. 교육과정에 5가지. 교육과정이 아까 몇 가지로 배웠는데 4가지라고 배웠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해야 된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앞에 하나를 더 더해야 된대. 목표 앞에 음악교과다워야 돼. 너다운 성격을 가자. 그래서 6차서부터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몇 대 목표? 5가지가 완결되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6차 교육과정에서 꼭 봐야 되는 거는 뭐겠네? 성격이겠네. 그치?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의 5가지가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 6차까지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10년 썼어. 10년. 7차 교육과정을 10년 썼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한 번 써놨더니 10년 인쇄받았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은 9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를 쭉 쓰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제 그 1997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7차가 이어지게 되는데 7차 교육과정서부터 무슨 말을 쓰기 시작하냐면 21세기라는 말을 쓰게 돼. 되게 고무적이지, 그지? 21세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 자,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차수 교육과정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21세기 갔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게 없잖아, 그지? 22세기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21세기까지 간 다음서부터는 무슨 말을 쓰기 시작하냐면 개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이 생활화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 느낌 왔어? 무슨 말이 반복돼 있네. 옆이랑 이렇게 봤더니 무슨 말이 반복되네. 생활. 1차 교육과정 때 뭐를 강조했었는데 생활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더니 생활화라고 하는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역에 활동, 이해, 생활화라고 하는 영역이 추가됐다라는 얘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을 뜻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하나 될 수 있는데 영역이 같아. 표현, 감상. 나 하나 뭐 생겼다 그랬잖아. 2007부터 뭐가 생겼다 그랬잖아. 생활화. 그럼 이 생활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화라고 가죠. 어때? 촌스럽지? 이게 쓸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악은 늘상 생활에 있는 건데 굳이 생활화라고 돼 있는 순간 너무 촌스러워지는 거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할머니 60살 생일에 해피 버스데이 불러주는 건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 이모가 결혼할 때 가서 축가 불러주는 것만 생활화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야. 근데 이모가 결혼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부르는 노래를 생활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는 뭘 버려? 생활화를 버려. 그래서 생활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그냥 음악은 늘 생활화돼 있는 거지 생활화를 별도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말을 쓰게 되지. 눈에 확 띄는 애가 하나 있어.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 써놓은 거 뭐? 창작. 이제 창작은 애들이 그냥 떠오르는 영감으로 한다기보다는 매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니까 요새 수노 같은 거 쓰면 너무너무 멋있는 음악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대신 뭘 잘 지켜야 돼? 저작권. 네, 책임감 이런 애들이 강조가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라서 연주 창작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 요 표현에 들어있던 애들이거든. 근데 표현에 들어있던 창작이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기저에 깔려 있냐면 생활이라고 하는 기저를 깔고 간다. 그래서 무슨 생활? 음악 생활이라고 하는 슬기로운 음악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된다. 이건 이미 깔려있고 그 안에서 연주하고 감상하고 창작하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조금 더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게 이거지. 왜냐면 2009와 2015가 표현, 감상, 생활화로 돼 있다.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구분하는 키워드를 하나 찾으면 지금은 5가지. 2015는 6가지. 뭐니?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제 2015서부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2015 때는 역량이 몇 개냐면 6개였어. 아주 끔찍한 역량들이 들어있었거든.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 정보, 처리 역량 막 이런 거 들어있었어. 근데 지금 소 심플하게 몇 개로 5개로 바뀌었잖아. 5개의 역량이 뭐니?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소통, 공동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 되게 심플한 역량으로 바뀌어 있는데 2015까지만 해도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창의, 융합, 사고 역량, 막 심미적 감성 역량 막 이래서 너무너무 복잡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교육과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왜 변한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음악 교과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교육과정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죠? 1차에서 강조한 말은 진보한다. 이제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우리 생활로 좀 들어가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가고, 그런 생활들이 모이니까 2차 때 뭐가 쌓여서 경험이 쌓인다. 경험이 쌓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알게 되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3차 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가게 된다. 3차쯤 되면 공부해야지, 그지? 3차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으로 갔더니 그래도 나도 내가 있는데 내 성격이 다른데 하게 돼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고, 4차 때서부터 포괄적 음악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야. 이 4차 교육과정쯤 가야 이 1, 2, 3차 동안 유학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여기에 있었던 무슨 60년대, 70년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갖고 들어오는 시기가 되는 게 4차쯤 돼야 되니까 포괄적 음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음악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다? 4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근데 5차, 6차 별일 없는데 6차 때는 교육과정이 그래도 완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5가지로 바뀌어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고 하는 걸로 움직이게 된다. 7차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세기다 해서 무슨 말이 등장한다. 21세기, 미래, 정보 이런 식의 말들을 사용하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전략을 부각하기 시작하는데 7차 교육과정 시기가 한 10년쯤 되고 보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2007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랑 생활이랑 붙여놓으면 안전하겠지 싶어서 생활화라고 하는 영역이 추가가 됐는데 2번 써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그래서 이제 음악의 생활화라고 하는 거는 2022에서는 기저에 이미 깔려 있는 거고, 음악은 당연히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연주하거나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게 부각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고, 생활화를 여기서 받아서 2009나 2015에서는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건데, 교육과정을 배우고 났더니 교육과정은 해가 가면 갈수록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괜찮아지는 거지, 그치? 자, 2가지 말이 있다. 그럼 창의인재라고 하는 말이 먼저인 것 같아. 창의융합인재가 먼저인 것 같아. 창의인재, 그치? 뭔가 새롭게 만들고 나면은 이전의 것들은 약간 촌스러워 보이거나 비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 집 애들도 귀신 같은 게 있잖아. 아울렛 데려가면 운동 안 산다. 내 백화점 내려가면 귀신같이 신제품 알아보고 그거 사는 거지. 어딘지 모르게 작년 제품은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 그래서 꼭 세일할 때 안 사고 신제품 나왔을 때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제품 사라고 엄마한테 항상 혼나지. 너 작년에 저거 사놓고 2번 입었잖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새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뭐를 더하거나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야. 똑같은 모양이지만 뭔가 약간 다르게 바뀌었으니까 신제품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창의인재라고 하는 거는 언제적 얘기냐면 2009때 얘기야. 그럼 창의융합인재는
2015 때 얘기겠지, 그지? 요즘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에 훨씬 더한 말들, 미래 사회 이런 말들이 각광받기 시작하고 미디어, 매체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 내가 다 외우지 않고 교육과정을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은 각각의 지금 제가 1차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한 2022까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게 어떤 거야? 다음 거야. 나중 거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교육과정을 보는 눈이 생겨. 어떻게 하나하나 다 외우겠니? 1차서부터 교육과정 문서가 지금 이만큼씩 돼 있는 게 지금까지 쌓여서 11번 개정됐다는데, 그래서 얘네들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저런 얘기들을 좀 다뤄줍니다. 약간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골든타임은 왜 뛰어나가시고 골든타임 여러분 숙제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끝나기 전에 첫 주니까 골든타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살짝 설명하면서 문제를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은 시대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했는데 1차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다? 2022 개정까지 왔는데 1차 이렇게 쓰지 마. 아파트 같아. 제1차 교육과정. 예의 바르게 쓴다. 2007이요. 이러면 어쨌다는 거야. 2007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쓰는 게 반듯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변천에 보니까 교수 요목서부터 시작해서 2015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변천 이렇게 돼 있어. 자, 처음서부터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1차 교육과정 찾아야 되겠지, 그지? 자, 1차 교육과정이라고 써 있는 거 봤더니 1차 교육과정 1955년이라고 써놨지, 그지? 선생님 아까 54년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개론서마다 1년씩 차이가 약간 나요. 1954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교육령이 만들어진 게 55년이겠지.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는 55년이지만 법이 만들어지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이미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54년이냐 55년이냐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한테 1차 교육과정의 시작에 구체적인 연도를 묻지는 않을 거야. 근데 54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준비를 시작했다. 55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 뭐라고? 진보라는 말이 박혀있죠.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선생님 여기 경험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치? 뭐가 있어요? 생활이 있어요. 이러기로 했지. 그치? 1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는 뭐?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다. 생활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과거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했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과 관련이 깊은 일상, 뭐 생활, 계속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 지식을 찾지 말고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 1차 교육과정 아니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다. 한참 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1차 교육과정 시작에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에 부응할 수 있는 폭을 두었고 학습 지도에 있어서도 암기에 치중하였던 종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꾀했다. 우리가 1차 교육과정을 오래된 교육과정이지만 쳐주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서부터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1차 교육과정서부터 누굴 강조했어? 학생이 능동적으로 하는 걸 강조해서 지금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교육의 트렌드를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차라고 해서 촌스러운 게 아니네. 이런 얘기가 생활, 진보, 학생 능동 이런 식의 말들이 박혀 있어서 1차 교육과정을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은 63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차 교육과정에서는 쭉 내려가니까 생활이라는 거 찾지 말고 뭐 찾으면 돼?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딨나 살펴봤더니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다. 그 개론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시작됐다, 제대로 수용됐다,
본격 받아들여졌다. 막 이런 식의 말들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 진보 있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는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시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도 진보 있어요. 여기도 생활 있어요. 이런 어거지 쓰지 말고 1차나 2차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의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가창, 기약, 창작, 감삭 영역에 따른 학년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네, 제일 마지막 쪽에 경험 중심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경험 중심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경험 중심 다음에는 뭐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지. 학문 중심 다음에 뭐지?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지, 그지? 그래서 계속 찾아 나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3차 교육과정 73년으로 갔더니 학문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써 있지, 그지? 그래서 무슨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 써놨고 3차 작업 중에 이런 말이 써있네. 우리나라에 보니까 1968년에 뭐가 선포됐대?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게 선포됐다라고 써있지, 그치?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언제? 68년에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놨다. 그럼 그 전에는 국민학교 안 다닌 친구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때서부터는 부모가 무조건 어디 보내줘야 돼? 학교 보내줘야 돼. 국민학교 보내줘야 돼. 그래서 국민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초등학교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게 68년에 선포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 자,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이 몇 년도야? 80년부터 시작이 되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80년대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포괄적 음악성,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를 받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서 4차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주장되고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쳐두면 돼. 4차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 아래쪽에 써 있어. 자,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이 계속 쭉 이어가면서 4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당시 음악교육에서도 근대 미국의 연구에서 제안한 포괄적 음악교육. 찾았어? 포괄적 음악교육. 이거 간단히 뭐라 그래? 포괄적 음악성이라고 말하는 거나 포괄적 음악교육이라고 말하는 거 같죠? 자, 그래서 4차 교육과정서부터는 기본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이렇게 돼 있다. 기본 능력,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기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음악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샘여림, 빠르기, 음색 우리가 계속 외우는 7가지가 그대로 써있지. 몇 차 교육과정서부터? 4차 교육과정서부터 미국에서 교육받은 포괄적 음악성에서 개념 중심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이런 말들이 써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갑자기 기본 능력 부각. 기본이 있어야 포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 능력, 그다음에 표현, 감상 이렇게 간다. 표현, 감상? 얼마 전까지 쓰던 말인데 표현, 감상, 생활화 이런 말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말들을 돌려막기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돼. 교육과정을 계속 개편하면서 옛날에 썼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5차 교육과정 1987년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시대적인 상황 변화가 대처하게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별로 할 얘기 없음.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5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 6차 교육과정에서 선생님 강조가 딱 하나 있었잖아. 뭐가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몇 개? 5개.
가 고착화되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진다 그랬고 7차 교육과정으로 가게 되면 21세기 봤어? 21세기의 세계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이렇게 돼 있다. 창의적인 한국인 앞에 뭐가 붙었어? 자율적이고 이런 말들이 붙어 있지, 그지?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몇 세기? 21세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교육기간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 몇 년? 10년. 그럼 어디까지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야.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이 반드시 있었단 말이야. 돌리도 우리에게 선택 과목 말고 필수 과목을 고1까지 보장해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때 10년간의 국민공통교육기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음악과는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게 된다 써 있어. 몇 가지 영역이야? 2개. 이해, 활동. 자, 그럼 2007은 이해, 활동에다가 뭘 더해야 돼? 생활화. 맞아. 자, 그래서 2007에는 생활화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은 활동, 이해, 생활화가 추가되게 된다.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가서는 창의 인재 육성 찾아봐. 창의 인재 육성. 찾았어? 창의 인재 육성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2015로 넘어가면 무슨 인재가 있겠네? 창의 융합 인재 육성 이런 거 있겠네? 맞아. 이게 교육과정에 대한 눈을 길러주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2009 음악과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기간을 1년 단축해서 마이 갓 3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하더니 이런 졸속을 개정해 놓는 게 어딨어. 음악 과목을 9년만 배워도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에 배치했다. 거짓말이지. 초등학교 1학년에 음악 없단 말이야. 3, 4학년서부터 음악 있고 즐거운 생활이라고 해놨잖아. 그래놓고 그거 음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즐거운 생활 교과서 보면 악보 1도 없어. 악보 하나도 없고 음악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놀자판인 거야. 음악과 관련된 리듬, 가락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악보 안 됨. 3학년서부터 악보가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음악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배치하고 고등학교 1, 3학년에 무슨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을 배치했다. 이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서 학교급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못 할래는 거야. 애들은 유치원서부터 얼마나 음악을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싶은 거지, 그지? 자, 됐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 몇 개? 6개. 찾았어? 6개의 음악교과 역량을 제시했다. 2015에서는 역량이 몇 개였다? 6개였다. 자, 그러다가 2022로 넘어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언제 할 거다?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교육과정을 지금 변천을 선생님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해놨거든. 여기다 조금씩 살을 붙이는 연습들을 이제 여러분이 개론서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교육과정 볼 때는 무슨 단어를 찾아? 생활, 진보 이런 얘기를 찾아. 2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진보 나오는데 뭐가 더 중요해? 경험이 중요해. 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이라고 하는 게 지식체계를 강조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다. 4차로 넘어가면 인간이니까 단순하지 않아. 포괄적 음악성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5차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6차로 가면 5가지 목차가 픽스가 된다 그랬으니까 사실 5차, 6차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완결되는 형태가 어디다? 7차다, 그지? 그래서 7차서부터 무슨 말이 21세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과정이 거의 완결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자,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들이 있는데 2007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생활화라고 하는 게 별도의 영역이 됐다 이런 얘기였고 2009부터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잖아. 몇 학년까지? 9학년까지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고등학교는 무슨 과목이 됐다? 선택 교육과정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음악한테는 되게 싫은 일이지. 2009나 2015나 내용의 영역은 같아. 이 세 가지야. 생활화가 추가가 됐으니까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야.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촌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2022로 오면서 연주, 감상, 창작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가고 베이스의 음악과 생활이라고 하는 걸 깔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보면 좋겠다. 자, 이제 교육과정 변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겠지, 그지? 1차의 교육과정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는데 지금의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굉장히 교육과정이 복잡해졌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은 7차 교육과정서부터 음악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서를 만들면서 교육과정이 너무 싫었어. 왜냐면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렇게 두꺼워. 7학년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거의 한 3, 4페이지 넘어가는 거야. 7학년에서만. 8학년, 9학년. 근데 몇 학년까지 있었어? 10학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다 온갖 음악적인 내용들을 다 쪼개서 넣는 바람에 교과서 만들 때 진짜 개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칫하면 뭐에 안 맞아? 7학년에 안 맞아. 7학년에 안 맞는 내용을 8학년에 빼놓잖아? 그럼 교육과정은 아까 뭐하고 뭘 신경 써야 되니까 계열성과 계속성을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 제제곡 하나 바뀌면 나머지가 다 흔들리는 거야. 근데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교육과정 중에 국악이 40%를 넘었어. 그래서 선생님을 뽑은 거야.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원래 서양음악 한 사람 뽑았었는데 교육과정의 국악이 몇 프로가 되니까 40%가 되는 21세기는 무슨 사회? K-팝 주도 사회 막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국악의 비율을 40% 이상 높이게 된다. 그래서 국악도 하고 서양음악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국악 전공자 중에 이론한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열라쳤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쳐. 악보 다 볼 수 있고 서양음악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서양음악 하는 친구들이 국악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7차 교육과정서부터 교과서를 만들게 됐고 교육과정이 굉장히 두꺼워서 해설서까지 따로 있던 시절이라 교과서에 제제곡 하나 바꾸면 다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임고 강의할 때까지 교과서를 만들었던 거죠.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만들어 놓고 안녕. 난 이제 이만. 난 이만 총총. 그래서 2022서부터는 교과서는 안 만들었고요. 2015까지 프리랜서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교론 강의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교육과정 강의할 때 교과서 7차서부터 온갖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인 거야. 사실 임고 강의 시작할 때는 내가 직장생활 12년을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임고 강의 할 걸.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과서를 만든 시절이 없었으면 나는 음악교육론을 가르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과서는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맞춘 책이에요. 교육과정을 모르면 교과서를 만들 수 없고 붙일 수 없어요. 교육과정에 있는 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교육과정은 몇 가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4가지. 뭐라고?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쿠렐레 된다고. 경주한다고. 얘네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교육과정은 모른 채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랑 교과서랑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봐야 되겠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교과서 봐봤자 눈에 안 들어와. 잘 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명확해진 채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교과서 안에 뭐가 있구나.
교육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AI 관련된 창작이나 창작 부분의 컨텐츠가 월등히 많아졌음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변천을 꼭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체제의 변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1차서부터 시작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냥 쫙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선생님 여기 있는 텍스트를 다 읽을 생각은 없고 뭐만 할 거냐면 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표로 한 번에 딱 정리된 애들을 밑에 논문처럼 풀어놓은 거라서 우리는 이 표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체제라고 하는 거 찾았어요. 표로 되어 있는 부분 봤더니 1차는 음악과의 일반 목표, 국민학교 음악과의 목표, 학년 지도 목표 1, 2, 3 다 뭐밖에 없어? 목표밖에 없잖아. 신기하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데?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돼 있는데 1차에는 뭐밖에 없어? 목표밖에 없네? 이거야.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걸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1차는 1955년 돼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법이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준비는 언제부터 했어? 54년서부터 한 거고 1차의 교육과정에는 뭐밖에 없다? 목표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 넘어갔더니 1번은 목표야. 2번은 학년 목표야. 뭐 고려한 거야? 계열성 고려한 거지. 계열성, 계속성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목표, 학년 목표, 그 다음 3번이 뭐니? 내용.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내용. 내용은 뭐하고 뭐 해야 돼? 선정하고 조직해야 돼. 그지? 조직할 때 뭐 신경 써야 돼?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2차 때부터 내용이 들어온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뭐가 있니?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돼 있어. 본격적인 교수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르칠 때 뭔가를 가르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들어있어서 살짝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평가랑 살짝 비슷한 가르칠 때 유의해야 되는 거는 결국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라 지도상의 유의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 그 다음엔 평가를 좀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3차까지 갔더니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차나 3차나 어때? 비슷해. 그 다음에 4차서부터 무슨 키워드가 들어가? 어머 반가워.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중에 뭐까지 있어? 평가. 찾았어. 4차 교육과정서부터 뭐가 있는 거? 평가상의 유의점.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평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냐면 4차가 진짜 평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콕 박았다 이렇게 보면 돼. 1차는 뭐밖에 없고 목표밖에 없고 2차, 3차 넘어가면서 내용까지 등장을 하고 평가라고 하는 말을 못 박은 게 어디다? 4차다. 그래서 4차가 무슨 교육과정이니? 인간중심 교육과정. 무슨 음악성? 포괄적 음악성. 이런 애들이 중요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차, 4차랑 비스무리하지 그지? 6차 어때? 몇 개? 5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거 어디까지? 2007까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1번은 누가 뭐래도 뭐야? 성격이야, 성격. 자, 그랬는데 2009 보여? 2009? 2009 뭐라고 써있니? 1번 추구하는 인간상. 어디 갔어? 성격 어디 갔어? 성격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음악과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2009년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니? 필수교과의 학년이 축소돼 있잖아. 그래서 음악과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 전문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빠져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너무하네. 이 3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치? 자, 그러다가 2015에서 다시 부활해. 뭐가? 성격.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무조건 뭘 외우라고 했게? 성격. 왜냐면 다시 뭐 했어? 부활. 등장했잖아. 이런 애들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격을 봐라 그랬거든. 자, 그러다가 2022로 넘어오면서 딱 3가지 목표로 정리되잖아. 뭐뭐 및 뭐뭐 이렇게.
자, 1번서부터 해볼 테야. 성격 및 목표. 2번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3번 교수 학습 및 평가. 그래서 이 3번의 교수 학습 및 평가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교육과정 키워드 특강 때 했잖아. 뭐라 그러니? 방향, 방법.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 체제를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평가가 등장하는 거. 4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서부터 5단의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의 교육과정의 목차가 뭐뭐 및 뭐뭐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걸 외우는 거.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굳이 길게 이렇게 길게 써놨어. 표로 정리된 걸 풀어주면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길게 써놨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의 변천 이렇게 돼 있다. 목표의 변천은 우리가 목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강조한 키워드들 몇 개 있었지, 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면 돼. 목표로만 뒤덮였던 교육과정은 몇 차 교육과정이야? 1차. 평가가 등장했던 건 몇 차 교육과정이야? 4차. 이런 거 잘 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목표는 선생님이 따로 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의 변천. 내용 변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용의 영역이지, 그지? 내용 영역이 변한 건 너무 중요해. 진짜 중요해. 이거는 뭐 안 외우고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걸 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외우는 게 좋은지 살짝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이런 거야. 근데 안 외우려고 해도 오늘 강의 들었더니 2009, 2015 같아. 표현, 감상, 생활아. 네, 지금 거 알아. 연주, 감상, 창작 이런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만 정리하면 되냐면 앞에 부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살짝 정리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1차는 가기감창이야. 무조건 가기감창이야. 가기감창이 어디까지 가니? 3차까지. 1차, 2차, 3차 가창기약, 창작감상, 가기감창 들어있어. 자, 그런데다가 1차에 선생님이 강조한 말이 뭐였지? 생활아. 그래서 초등학교에 뭐가 있니? 음악의 생활화 이런 거 들어있지, 그지? 중학교에는 음악의 기초이론 이런 거 들어있어. 1차 때부터 이론이 있었어. 생활화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차 없어. 이론이 갑자기 어떻게 돼? 없어짐. 어디감. 음악의 기초이론 없어졌지? 가기감창만 남았지, 그지? 자, 그러다가 3차 때 음악적 감각이라는 말이 나와. 사실 감각이라고 써서 그렇지 이게 이론이야. 음악적 감각을 기르는 거는 음악의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등장해? 음악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 자, 그 다음에 4차서부터는 우리가 포괄적 음악성이라고 말했잖아. 그지? 포괄적 음악성은 음악의 기본 이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음악을 포괄적으로 배우려면 음악이 모두 다 갖고 있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샘여림 빠르기 음색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4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능력이 다시 뭐 됐어? 부활됨. 5차로 넘어가면 기본 능력이 어떻게 되니 또? 없어짐. 그래서 5차 때 표현, 감상 이렇게만 되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내용 영역? 6차로 가면 다시 뭐가 부활해? 이놈의 이론은 없어졌다, 들어왔다, 없어졌다, 들어왔다. 왜 이러는 거야? 쉽지, 그지? 자, 그래서 6차 때 이해, 표현, 감상 이렇게 되면서 표현, 감상에 뭐가 더해진다?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더해진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차로 넘어갔더니 이해, 활동 이렇게 됐지, 그지? 자, 그럼 활동은 뭐하고 뭐를 포함한 거야? 표현 더하기 감상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표현, 감상 이런 말 말고 애들이 직접 뭐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음악의 활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나 감상을 묶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보자. 7차와 2007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 생활화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겠지, 그지? 생활화 말고 다른 변화가 뭐가 있어? 뭐가 어떻게 됐어? 자리가 바뀌었어, 그지? 아까 7차 때는 뭐가 먼저였어? 이해가 먼저였어. 그래서 선생님 교과서 만들 때 힘들었던 이유가 이해 안에는 리듬, 가라, 화성, 형식, 샘여림 빠르기 음색이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다 따로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게 2007로 가면서는 뭐가 앞으로? 활동하는 게 먼저인 거야. 노래를 부르는데 리듬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노래를 부르는데 카락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2007부터는 뭐가 앞으로 온다. 활동이 앞으로 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거 뭐 같은데 뭐 그 순서야 뭐래. 너무 중요한 거야. 뭘 중심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게 완전 바뀌었다 이런 얘기니까 10년 지나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2007부터는 활동을 먼저 앞으로 내세운 거야. 자, 그 다음에 활동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이 활동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나눈 거야. 표현, 감상. 2009 때 나눴지, 그지? 근데 표현, 감상 처음 보는 말이니? 아니잖아. 어디 있었어? 4차서부터 있었어. 표현, 감상. 이런 말은 4차, 5차, 6차까지 있었던 말이야. 그래서 교육과정은 돌려막기야.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 엄마 때 나팔바지 유행했으면 니네 땐 부츠컷 되는 거야. 빨간 구두 유행했으면 이제 그 다른 디자인이 되는 건데 어쨌든 유색 구두가 유행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와이드 핏 유행하다가 스키니 가다가 다시 와이드 오는 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요새 배럴까지 갔지, 그지? 그래서 바지 하나씩 사. 학원 오는데 바지 한 벌 갈아입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스웨트 팬츠나 막 이런 거 하나 사. 그래서 새로 옷 샀으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365일 그거 입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그래. 그래서 활동이 앞으로 가고 이해가 간 다음에 생활화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2009와 2001호는 2015는 선생님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지, 그치? 뭐가 유지가 된다. 표현, 감상, 생활화. 촌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바꿔? 연주, 감상, 창작 이렇게 바꾸고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알아보나 보자. 2007과 2009의 차이점은 뭐야?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뭐야? 음악에 있어서 뭐가 없어진 거? 이해가 없어졌지. 이해가 없어지면서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라는 말로 등장을 하고 대신 뭘 나눠준 거야? 활동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을 나눴지. 뭐하고 뭐로? 표현, 감상. 자, 그럼 2007 공부하다가 2009 공부하는 애는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 영역이 뭐니? 감상. 왜냐면 감상이 활동 안에 숨어 있었잖아. 그러다 감상이 어떻게 되니? 독립!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이 2009 가르칠 때는 감상을 무조건 패라. 감상이 새롭게 등장했어. 이런 얘기야. 지금은 누굴 패야 돼? 창작. 창작이 새롭게 등장했어.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2022로 넘어와서 2015와 2022를 비교해 보면 표현 안에 숨어 있던 누가? 창작이 어떻게 됐다? 자기 영역을 하나 찾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표현 안에는 가창, 그다음에 기악, 창작 이런 애들이 들어있었는데 얘네들이 창작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독립했으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뭐야? 창작이야. 그럼 창작이 왜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다 베토벤 되고 모차르트 돼야 되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디어를 활용해서 매체를 활용해서 누구나 음악을 바꾸고 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 교육과정 내용 변천 설명하면서 계속 한 개만 죽어라고 보고 있잖아. 그게 뭐야? 영역. 영역 비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해나 지식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활동이라고 썼다가 표현이라고 썼다가 감상이라고 쓰는 이런 용어들이 약간씩 바뀌는 거 이런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 있는 부분을 살펴봤더니 어떤 거냐면 음악교육과정 교수학습의 변천 이렇게 써 있어. 자,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 써 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냐면 내용 영역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표 있잖아. 왼쪽은 꽉 차 있는데 오른쪽은 어때? 비어있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표 4-18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써있지, 그지? 그 부분에 봤더니 왼쪽에는 글씨가 잔뜩 써있잖아.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니? 많이 비어있지, 그지? 나 같으면 오른쪽에 내용 영역을 쓸 것 같아.
야, 근데 이런 공부 방법도 말해줘야 되니? 그랬어. 아니, 앞에서 외웠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는데 1차서부터 끝까지 써있으면 나 같으면 내용 영역 여기 써볼 것 같다고. 내용 영역 쓰면 1차 어떻게 되게? 가창, 기약, 창작, 감상, 음악의 생활화, 음악의 기초이론 이런 거 있었지. 그치? 2차, 3차 가기 감창 쓴 다음에 3차에 음악적 감각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4차, 5차 넘어가면서는 표현 감상인데 기본 능력이 있었어. 언제? 4차 때. 5차 때 없어짐. 이런 거 쓰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6차 들어가면 이해, 표현, 감상. 왜냐면 5차 때 표현 감상밖에 없었으니까 앞에 이해를 더해줘서 6차 때는 이해, 표현, 감상 이렇게 쓰면 돼. 자, 7차 때는 표현 감상을 합해. 뭐라고? 활동. 이해, 활동. 2007 가면 뭐하고 뭐가 자리를 바꿔? 활동과 이해가 자리를 바꾼 다음에 살짝 뭐 추가해? 생활화. 추가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2009와 2015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 쓰면 되잖아. 2022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연주, 감상, 창작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공부는 무한 반복이야. 그냥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놀랍지 그지? 여러분 지금 100분 넘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죽겠다. 좀 그만하시고 화장실 가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짧아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시험 시간 몇 분이야? 90분이야. 90분 동안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사람은 없었어. 와, 점점 강의력이 늘고 있고 여러분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있고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평가인데 선생님 평가에서는 딱 하나만 얘기할게. 7차. 지금 너무 좋아하는 평가 방법이 하나 등장해. 뭐래? 수행평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평가가 7차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수행평가 활용이라고 써있지, 그지? 선생님 교과서 만들 때 제일 많이 봤던 책이 백순군의 수행평가의 실제란 책이야. 수행평가. 그때만 해도 음악과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수행평가로 하면 어때? 좋은데 그걸 지도서에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려면 평가 체크리스트가 다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상, 이렇게 하면 중, 이렇게 하면 하, 이거 이렇게 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도서를 만드는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자, 그래서 수행평가 좋은데 하는 사람은 죽겠다. 그런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2022에서 평가는 이 말이 계속 반복돼. 세 가지. 2022의 평가에서는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뭐니?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그러니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평가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한다. 첫째, 7차에 뭐가 들어온다? 수행평가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2022에서는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정도면 되겠다. 자, 교육과정 변전이 1차서부터 지금까지 11번 개정됐지만 봐야 되는 포커스가 좀 잡혔나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 이제 다 알아. 뭐래? 이건 내 거였던 거고 내가 마이크 잡고 떠든 거고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손으로 써봐야 되는데 쓸 때 있잖아. 제발 이렇게 써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아파트 만들지 말고 교육과정 우리가 정말 귀하게 취급해야 돼. 그래서 귀찮지만 있잖아. 다 하나씩 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든타임. 골든타임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답안지 몇 장 내는 거야? 한 장. 근데 아직도 문제지 내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제가 살짝 당황스러워요. 문제지 여러 장 스캔하지 마시고요. 답안지 한 장 내시면 되는데 답안지는 완성반 파트 1이 다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서양음악이든 음교든 국악이든 뭐 화성대이건 거의 비슷한 양식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기념이다. 이런 일은 없어. 골든타임 풀어주는 일은 없는데 첫 시간이니까 보면 담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한글과 영문으로 쓰시오. 한글은 잘 알아. 교육과정. 근데 영어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해놓은 거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야? 쿠레레에서 온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영어도 안 쓴 지 되게 오래되면 그 스펠 몇 개 안 되는 게 엄청 헷갈리거든. 커리큘럼 할 때 R이 2개 필요해. 막 이런 거 보려면 직접 써봐야 되니까 교육과정, 쿠레레 이런 말들을 쓰면 좋겠고, 한글과 영문으로 쓰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부 다 뭐냐면 공통이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다르면 선생님은 기역과 니은을 써. 근데 그냥 괄호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다 공통인 거야. 절대 바뀌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주면 되고. 2번인데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이거 너무 쉽지, 그지? 1번이 뭘까? 목표. 근데 2번은 뭘까? 내용을 뭐 하는 거? 선정해야 그 다음 뭐 하지? 조직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면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선정하는 게 있으면 뭐가 먼저야? 선정. 그 다음에 뭐 한다? 조직한다, 그지? 그 다음에 뭘 거쳐야 돼? 방법.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방법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혼나겠지, 그치? 이거 방법이다. 네,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답안지 한 장에다가 작성해서 내면 좋겠고, 내가 교육과정 변천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골든타임일 테니까 골든타임을 풀어서 내면 되겠고, 저는 도대체 여기서 이 답이 왜 이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저를 괴롭히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반 파트 1은 교육과정을 달릴 건데, 오늘은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과정의 변천 이런 얘기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이 책자 없는 사람은, 5판 딴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과정 원문을 좀 뽑아오면 좋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하는데 2022까지 오는 과정과 순서를 약간 짚어보면 복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교육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